정말 온갖 종류의 틱을 아이들이 다 하고 있어요. 친구도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뭐 초등학교 때 해리포터 원서 3번 돌렸다? 그래서 뭘 하고 있나요? 군대 광풍 아니에요? 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들도 그 학군지로 이사를 가서 이러다 우리나라 망할 수도 있겠는데? 걱정이 되고 늘 이렇게 디스토피아가 그려지는 그래서 강남맘, 대치맘 얘기를 다시 꺼내 죄송한데 요즘 그들이 가장 많이 새벽에 하고 있는 것들이 웃고 연결하고 발견하는 생각타운 프로젝트. 저는 생각 큐레이터 이승주, 이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 아니니? 괜찮으세요? 제가 임용이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좀 애들 키우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면 더 스트레스가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건강관리 정말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오늘 주제는 요즘 정말 핫한 주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의대 열풍, 공대 열풍. 최근 다큐멘터리로 굉장히 아주 핫했던 네. 그런 이슈잖아요. 근데 사실 근데 의대 열풍, 공대 열풍을 다루는 채널은 워낙 많았어요. 많았지. 근데 저희만의 또 오늘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 주제를 좀 얘기해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꺼내들게 됐습니다. 이제 의대 열풍, 공대 열풍 정확하게 뭐가 또 핵심인지 어머님들하고 한번 공유 드리고 싶고요. 단순히 이런 표면적인 현상을 넘어서 어떤 결론을 낼 수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없죠. 이거는 열린 결말입니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네네. 그래도 의대 열풍, 공대 열풍에 대해서 또 각자의 위치에서 또 여러 가지 변화를 보면서 느끼는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또 언니와 저도 좀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죠. 네. 일단 얘기해보죠. 네, 한번 또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볼까요? 의대 열풍 하니까 사실 저는 어떤 장면이 좀 떠올랐어요. 뭐죠? 이게 뭐냐면 우리 윤하님에게 잠시 틱이 왔을 때. 아, 윤군. 네. 저희 조카.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유명하다고 하는 모 한의원에 갔는데 유명하다고 하는 한의원들은 다 대치동에 있더만요. 틱과 관련해서. 역시. 그래서 갔습니다. 저희 윤군의 틱이 왔던 원인은 사실 분명하지가 않아요. 워낙 즐겁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과정에서 왔기 때문에 매우 심하게 왔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잘하는 과정에서 뭐 올 수도 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제가 묵도했던 장면은 그래도 많아? 정말 온갖 종류의 틱을 아이들이 다 하고 있어요. 눈 깜빡이면 틱도 아니에요. 몸도 꼬고 뭐 소리도 내고 막 이렇게 팔을. 근데 그 아이들이 전부 그 틱을 하는 과정에서도 뭘 하고 있냐? 뭐 하고 있어? 영어 단어 외우고 있고 수학 문제 풀고 있고 엄마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근데 그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얘가 학원을 몇 군데 다니나요?부터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저희 티 걸려 갔는데 다니던 학원이 뭐 있을 리가 없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당시 거기에 왔던 친구들이 왜 그 틱이 왔는지에 대한 원인을 알 수 있는 질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대체 누구를 위한 공부이며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하고 있는가. 실제로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기 교육의 광풍, 열풍을 넘는 광풍, 이건 대체 어디서 기인했는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해봤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왜 의대를 지망하는지 이해가 되기도 해요. 저도 이해 가죠. 사실 뭐 저희 부모님 다 IMF 세대 아닙니까? 저도 그렇죠. 우리 다 그렇죠. 네, 그때만 해도 엄마가 자꾸 저한테 일지망을 무조건 공무원이다. 교대 가라고. 교대 가라. 이제 마지막 서울대 수시로 교대를 썼지만 그쵸. 저는 솔직히 저하고는 잘 맞지 않았어요. 약간 좀 맞으면 후회를 했죠. 떨어지기도 했고. 근데 제 친구도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뭐 초등학교 때 해리포터 원서 3번 돌렸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초등학교 5학년 때 뭐 의대를 가기 위해서 뭐 이제 수학까지 고등학교 많죠. 수학까지 한 네. 2번 돌렸다 이런 친구들 사실 많은데 주변에서 특히 의사를 하거나 혹은 뭐 의사는 되지 못했지만 의료계에서 일하는 친구들 보면은 또 고민하는 점들이 있어요. 의대 열풍 좋다. 우리도 사실 누린 세대다. 그런 것들 다 좋은데 과연 의사가 계속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인가? 왜냐면 부모님들이 안정성과 소득을 위해서 의대를 가라고 많이들 그쵸. 얘기를 하지만 우리도 불안해. 우리도 경험해 보니까 이 AI가 너무 많이 파고들고 있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언제까지 이거를 그렇죠. 미래에 대한 어떤 결과, 앞으로의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니까 당연히 불안이 있죠. 당연히 불안이 있죠. 의대라고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피해갈 수 제 없죠. 생각에도요. 네네. 그리고 저는 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막판에 회사에서 이제 의사와 관련된 의료계와 관련된 스타트업들과 이제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의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대를 들어가서 그 이후의 세계도 굉장히 그렇죠. 의사의 진로도 다양한 거니까요. 중요한 문제잖아요. 동네 병원 의사부터.
근데 정말 만세가 있는 게 한 가지는 이제 의사라고 똑같은 의사가 아니라는 아니죠. 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직군의 의사분들을 이제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그냥 나 어디 나와가지고 내가 하는 거 요거 하나만 가지고 막 이렇게 또 애쓰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사실 더 큰 사명을 가지고 AI를 결합한 스타트업을 또 창업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 네. 집단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상위 몇 프로 정도에 속하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상위 1%죠. 지전적인 그런 네. 분들이신 네. 거죠. 개척해 나가는, 개척해 계속 나가는. 공부하고 네네네. 네,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인 거죠. 네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찝는 현실도 저는 굉장히 좀 인사이트가 있었던 게 그런 분들은 이 서울의사와 또 지방의사들 간의 격차를 줄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 의사의 세계에 들어가도 그 의사가 다 같은 의사가 또 아닌 거야. 그 안에서도 레벨이 있고, 있고 어떻게 또 있고. 계층에 가야 그쵸. 되는지. 그건 모든 분야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든 그러니까요. 분야가 다 같기 때문에 네. 결국은 거기서 리더 또는 그 앞에서 뭔가 이렇게 선구자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분들은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들은 거의 비슷한 것 같다. 맞아요. 그래서 의사가 돼도 경쟁은 끝나지 않고 그 이후의 삶까지 어떻게 보면 다 시뮬레이션이 되어야 피곤해요. 나는 그런 의사라는 곳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서 굉장히 힘든 직업이니까. 사실 이렇게 저희가 의대 하고 있을 이 타이밍에 네. 중국은 뭘 하고 있나요? 인대 광풍 아니겠습니까? 그 베이징대, 네. 칭화대, AI학과, 컴공학과 간다고 지금 모든 인재들이 네, 비슷해요, 우리랑. 네. 아주 어린 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들도 그 학군지로 이사를 가서 열심히 또 열심히 코딩과 소프트웨어 네. 교육을 받고 있다는 그 현실. 이것도 뭐 미래에 대한 집단적 선택의 결과인 거죠. 네, 광풍이 네. 불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쪽에서. 맞아요. 어떻게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정성과 지위를 높게 친다고 한다면 거기는 혁신과 기술, 그래서 이제 어떤 집단, 국가가 이거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중국이기 때문에 조금 가능하지 가능하죠. 않나라는 네,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체제적으로 사실 뭐 중국과 미국 간의 양강 구도가 굉장히 구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한국도 어떻게 보면 K-팝이다, 뭐 K-트렌드다 많은 문화적인 유산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그럼요. 이제 의대를 외칠 동안에 자연스럽게 기술적으로 밀린 거는 맞는 사실이죠. 것 같아요. 현실입니다. 네네. 네. IF 이후로 기초과학 분야에 대해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지위도 안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많은 예산 삭감 문제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야말로 인재라고 칭해지는 분들이 다 의대로 많이 네네, 다 가셨죠? 이제 의대로 가거나 아니면은 뭐 국내에 남아있는 그 과학 분야의 그 인재들도 중국으로 많이 가는 뺏겼다고 경우가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미국으로도 많이 가잖아, 사실. 나라에 남아있는 인재는 과연 있을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좀 앞서면서 국가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 국가의 정책과 국가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저는 인재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렇게 있게 받아들였던 적이 몇 번에 있는가 좀 고심해 봤어요. 근데 그러네. 그 의대랑 공대 열풍의 양강구도를 보면서 와 이러다 우리나라 망할 수도 있겠는데? 솔직히 이런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왜 그 보셨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20년, 30년 후에 인구 절벽이 온 나라가 한국을 가장 많이 한국이다. 얘기했죠. 게다가 의대 열풍으로 기술력은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고 인재들은 점점 대우가 좋은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고 다른 나라로 가고 있고. 예. 진짜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미래를 생각할 때 이렇게 막 핑크빛 미래가 아니라니까요. 항상 걱정이 되고 늘 이렇게 디스토피아가 그려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빨리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 텐데 걱정이 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바뀌는 것 같기도 해요. 공부 쪽에 막 치중해서 어머님들이 많이 상담하셨다고 하면 요즘에는 찾아오시는 어머님들 중에 약간 이런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선생님 공부 뭐 못해도 되잖아요. 뭐 이제 앞으로 개성 시대인데요.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네. 유튜브로도 먹고 사는 시대인데 뭐 저희 아이 꼭 공부 못하는데 굳이 뭐 강요해야 될 필요 있을까요? 이런 말씀도 하시고 선생님 두려워요. AI 시대에 우리 아이가 공부만 잘하는데 너무 개성이 없고 좋아하는 게 없어서 저는 오히려 미래 시대에 얘가 어떻게 살까 고민이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을 좀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것 같다. 긍정적인 신호다. 제가 아는 정말 열성적인 대치맘 한 분이 계세요. 나 알지. 네. 그분 의사시잖아요. 의사시고 심지어. 정말 그분 너무 괜찮으신 분이고 네. 사실 자녀를 뭘 시키고 싶으세요? 라고 여쭤봤었을 때도 의사면 좋지. 주저없이 의사라고 하셨어요. 그럼 너무 좋잖아 라는 말씀 하셨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금 불안해요. 그 마음 저도 느끼거든요. 왜냐면 나는 의사를 시키겠다고 열심히 애들을 공부시키고 있지만 요즘 자꾸 AI 이러니까 내가 잘 가고 있는 거지? 약간 그게 맞는 건가? 내 방향이 맞는 건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이게 거죠. 언제까지 지속될 수 그쵸? 있지?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분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 가지셨다는 거. 가지셨다는 거. 저는 그게 놀라운 변화다. 굉장히 많은 변화다. 그만큼 변하고 있어요. 변화는 누구에게나 지금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변화가 시작된 만큼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느끼는 게 이게 사회의 다양성이 증가하겠다. 일단은 우리가 너무 다양성이 없잖아요. 진로 선택에 있어서 아이들이 그냥 뭐 엄마가 얘기하는 거 내가 보는 것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좀 약간 확 문이 열리고 시야를 좀 넓게 가지게 되면은 뭔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질 거다. 그리고 아이들의 개성이 좀 존중받는 그런 좀 시대가 올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의대 공대가 저는 하나의 약간 직업적인 수단이자 키워드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이제 브랜딩을 할 때 막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이라고 해서 모든 브랜딩을 할 때 맨 꼭대기에 정말 지켜져야 하는 어떤 하나의 항목이 사명이거든요.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솔직히 저는 그거를 제가 직업적으로 그리면서도 이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하나마나 뻔한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솔직히 있었어요. 솔직히 있었는데. 왜 굳이 이런 목표를 정할까? 이런 되게 뭐 불변의 목표, 되게 추상적인 목표 있잖아요. 우리는 뭐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뭐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공동체선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만한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중요성을 조금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뭐 의대, 공대 다 좋아요. 저는 솔직히 제 자녀가 의대든 공대든 갈 수 있다면 저도 뭐 나쁠 거 없거든요. 약간 그 아이와 맞지 않았을 때 내 아이가 직업적 윤리의 저 끝판왕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직업을 가려고 하는가? 그거를 태도를 정말 잘 갖는 문제는 이거는 정말 왜 크래프트맨십이라고 하잖아요. 장인 정신, 직업적인 윤리와 장인 정신이 엄청 필요한 시대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정말 많이 변화하고 있고, 왜 요즘 그래서 강남맘, 대치맘 얘기를 다시 꺼내서 죄송한데, 요즘 그들이 가장 많이 새벽에 하고 있는 것들이 AI 공부라잖아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직접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 판에서 갈린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AI라고 하는데 정말 미드저니 어떻게 쓰는 건지, 클로드 어떻게 쓰는 건지, 바이브 앱이 뭔지 내가 써봐야 아이에게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고, 전 사실 제가 써보니까 이게 뭐 도구, 그냥 AI는 도구야 뭐 하지마 이런 것보다도, 우리 한번 해봤잖아요. 언니랑 둘이 같이 해봤는데 가령 미드저니라는 그림을 만드는 AI에서 이걸 한번 해보니까 와 이거 장난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 왜 AI로 뭔가를 입력할 때 프롬프트라는 언어를 쓰잖아요. 근데 그 언어 하나를 쓸 때 너무 많은 상식과 지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장면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고, 카메라 구도는 어떻고, 그 주변에 뭔가가 있어야 되고, 이 분위기는 어떤 걸 담아야 되고, 이게 정말 고스란히 담아지는 건데 그 안에 너무 많은 상식들이 들어가는 거죠. 상식도 들어가야 되고 상상도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사실 저희 아들이랑 알려줘서 돌려봤잖아요. 돌려봤는데 막상 그 주어진 프롬프트대로 하니까 그냥 너무 일반적인 거지. 분명히 생각했던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 그럼 뭘 더 집어넣어야 하지?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머릿속 안에 내가 읽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상상의 나래가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AI 왜 갑자기 프롬프트를 꺼냈냐면은, 사실 뭐 공대, 의대 아까 직업적인 윤리나 그 사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AI를 사용해 보니 그냥 막상 무조건 두려워, 무조건 뭐 최상의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그거 역시에도 그 안에서 읽어야 할 어떤 코드는 그 아이만의 세계와 상상력과 그 세계를 뭔가 쭉 뚫어낼 수 있는 전략과 판이 너무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맞아요. 정말로. 그 아이만의. 그래서 결국엔 어떤 생각하게 됐냐면, 이거 교육이라는 게 결국에는 막 우리가 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막 가잖아요, 지금은. 맞아요. 그게 아니라 개개인이 가진 인간의 강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교육에 가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거 너무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최근에 AI를 정의하는 사람들 중에서 인간이 가진 그 사람의 장점을 증폭을 한 증폭기라는 말을 그런 생각하게 됐어요. 네, 정말 좋은 인사이트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사실 우리의 자녀들은
항상 걱정 어떻게 많죠. 키우고 싶은지 어떻게 보면 이건 다 다를 수 있는데요. 다르죠. 네. 전부 다릅니다.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싶을지 사실 궁금해요. 너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조차도. 그래서 항상 지속적으로 학습을 좀 할 수 있는 아이. 그래서 배움을 통해서 적응력을 좀 가질 수 있는 아이. 그리고 그럼 유연한 아이겠죠. 그렇죠? 유연함을 통해서 융합할 수 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본인만의 창의적 솔루션을 낼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자신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항상 말하는 게 있거든요. 실천지. 실천적 지혜. 네. 실천적 지혜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아이가 되면 좋겠다. 굉장히 욕심이 많죠? 네. 그리고 훌륭한 아이가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필요한 있습니다.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저도 똑같아요. 이거를 정말 다 흡수하고 싶고요. 저도요. 네, 다 흡수하고 가지고 싶고요. 받고, 저도 받고, 일단 받고. 네, 받고 저도 받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좀 판을 읽을 수 있는 시각이 있는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큰 안목으로 큰 안목. 숲을 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위에서 조금 관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서로가 맞아 이런 키워드들로 막 이렇게 부딪히고 있을 때 살짝 조금 밖에서 물러나고 위에서 좀 내려다보는 관조형으로. 그래서 나는 이렇게 판을 짤 거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전략적으로 판을 읽을 수 있는 아이였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좀 어린아이 같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려면 뇌가 신선해야 합니다. 뇌가 신선하려면 우리 너무 공부에 집착하지 말자. 공부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좀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충실하되 책을 좀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고 그런 아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신미안이 있는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욕심 많으시네. 신미안이 있으려면 교양을 같이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사실 많이 체험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쵸. 읽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거든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AI 프롬프트가 사실 신미안의 총체거든요. 어떤 걸 하나만 알아서는 안 되고 정말 다방면의 지식으로 이제 극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사실 뭐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밥을 먹어도 뭐 어머님 세계에서도 그렇고 이게 신미안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그게 딸려서 큰일이에요. 자꾸 국밥만 먹자는 분이 있고요. 그래도 조금 재미있는 경험과 신선한 경험을 하는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도 또 일상에서의 신미안의 차이라고 봐요. 그럼요. 그런 아이를 키우려면 우리 노력 많이 해야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정답이 없는 문제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열풍을 문제 넘어서 이게 하나의 뭔가 더 관조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께서도 함께 얘기 나누는 거 들으시면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었다라고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